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 된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 없이 자랐었습니다. 듣기로는 엄마가 어릴 적 저를 낳자마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갓난 아이였던 저를 아빠는 도저히 혼자 키울 수가 없었고, 그런 저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던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말리던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자기가 키우겠다며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갔지만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고 동거 도중에 생긴 아이였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았으니 서로 누구 책임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래도 아빠는 책임감이라도 있었는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된다고 한탄을 하면서도 할머니가 키운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아빠도 같이 저를 키웠지만 그런 아빠마저도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에서 기계 불량으로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으시고는 그 산재 보험금으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도 전에 엄마가 도망 나가서 엄마 얼굴조차도 기억 못하고 외가 쪽도 전혀 모릅니다. 저에게 부모라고는 오로지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둘이서 생활하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이 있었고 할머니는 식당 보조일과 더해서 생활고를 메꿔가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돌아가시던 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태껏 살면서 더도 말고 우리 손녀 20살 되는 것까지 꼭 보고 가려고 악착같이 버텼었는데 막상 그쯤 되니 우리 손녀가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너무 슬프구나. 비록 할미가 없어도 꼭 훌륭하게 살아야 혀. 라며 제 손을 잡으며 말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그렇게 혼자 앉아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문득 이제 앞길이 막막하더군요. 저는 막 이제 20살밖에 안 되었는데 막막했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돈은 학비라고 챙겨주신 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서울의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학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저는 20살의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되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조그만 원룸에 들어갔고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학교를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할머니의 죽기 전 소원이라며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던 할머니의 말에 악착같이 돈 모아서 다녔었네요. 정말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기업 취직시험을 보러 다녔고 끝내 2년 만에 대기업에 취직하여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하던 날 홀로 할머니 사진을 꺼내어 술 한잔 올리며 많이 울었습니다. 대학부터 회사에 취직해서도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공감 같은 건 전혀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입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떠올리겠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던 저에게 회사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하여 기수는 동기였던 남자. 항상 저에게 누나 누나 거리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듣기로는 집도 잘 산다고 딱 봐도 엄청 귀하게 자란 남자였습니다. 학교도 저보다 훨씬 좋은 곳을 나왔고 살면서 고생이라고는 안 했는지 손에 굳은 살도 없더라고요.
제가 동기 모임이나 회사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나 부침성 있게 다가와서 저를 끌어다 놓고 챙겨주는데 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점점 그런 동생이 듬직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 모르게 몰래 찾아와서 우리 아들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부모도 없는 아이랑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하냐며 쏘아붙이던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아서 휴학도 하곤 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동기 남자에게 끌리는 제 모습에 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밀어내자 남자는 더욱 안달이 났는지 온갖 선물이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데이트 약속을 잡는 등 저를 계속 설득을 하더군요. 그렇게 두어 달을 매달리던 남자가 계속 거절하며 밀어냈더니 이제 알겠다며 자기도 이제는 자기 좋다는 여자들도 많고 내가 그토록 싫은 거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냐며 하지만 정말 후회 없이 매달렸다고 이제 더는 연락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만 하던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저 말고 다른 여직원들과 잘 지내며 스스럼 없이 대화도 나누고 어깨까지 털어주던 그 남자를 보게 되자 저도 이 남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먼저 하니 이제는 남자 측에서 시큰둥하더군요. 반대로 제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으로 찾아온 남자친구와 제 자취방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매달릴 땐 먼저 연락도 없고 연락해도 시큰둥하던 제가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니 발끈하는 걸 보고 일부러 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들 때문에 남자친구를 밀어낼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 직장에 소문나는 것도 안 좋고 제 약점이라 말하기도 그랬다고, 너가 다른 여자한테 그런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사람도 좋고 좋으신 분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눈치를 보며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 괜찮냐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혼자서 이렇게 성장한 게 너무 대단하다고, 자기였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저랑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둘만 있으면 다 이겨내지 않겠냐며, 남자친구는 사실 그렇게 힘든 삶을 이야기 속에서나 들었지 극복한 제가 진심으로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나의 환경이 그렇게 된 거라고, 나도 환경이 그랬으면 오히려 누나보다 못했을 거라며 저를 알아주던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또한 저에 대한 제 상황을 이해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한순간에 복받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제 과거를 알았음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내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저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사귄 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였어요. 항상 주말이면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며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던 남자친구. 저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제 인생을 정말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이렇게 지내지 말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결혼을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자는 말에 저는 겁을 먹었지만 남자친구의 진득한 설득에 못 이겨 처음으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남자친구 부모님. 남자친구의 호언 장담과 달리 아버님은 별말이 없으셨으며 예비 시어머님은 많이 날카로우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말에 고아원에서 자랐냐고 저에게 물으셨고 저는 엄마는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저를 키우다 돌아가셔서 그 뒤로 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 얼굴을 모른다는 게 엄마가 혹시 돌아가신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대놓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셨습니다.
너 대체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온 거니? 여태까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어서 너의 선택이라면 다 들어줬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라고 저를 있는 대로 면박을 주더군요. 남자친구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봤는지 당황해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로 저를 감싸며 저희 환경이 제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경우 없이 하시냐며 어머니랑 싸우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따라와 저랑 그냥 살고 혼인신고 하겠다며 떼를 부리는 걸 너까지 이러면 우리 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부모 등지고 살 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부모님 달래드리라고 나 같아도 나 같은 여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데려오면 솔직히 싫어할 거라고 말하며 겨우 남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은 정말 더 많았고 예비 시모는 저를 정말 증오하듯이 싫어했으나 자기 아들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금을 전폐하고 밖으로도 안 나가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제가 청첩장에 들어갈 부모님 문제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친모 이름은 모르고 아버지 이름만 올리겠다고 하자 참 가지가지 한다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샘플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덜덜 떨면서 아버지 이름이 조땡땡이 맞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혹시 아시는 분이냐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하시던 시어머니. 그렇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조용히 따로 보자며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고 청첩장도 이제 다 나오고 결혼식장도 예약금도 모두 걸어놨다니까 저한테 서류를 한 장 보여주더군요. 친자 확인 검사지였습니다. 저랑 시어머니하고 친자 확인서였어요. 그걸 보자 저는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땐 가난한 남자랑 한순간의 실수로 애를 낳은 거라 도망친 거였다고 그래서 평생 이고 살았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며 자기 남편이고 아들이고 자기의 과거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거의 전부 다 너한테 줄 테니 제발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외라도 나가다 쉬다 오라고 모든 거 다 자기가 책임을 진답니다. 그토록 그동안 저를 표독스럽게 갈구던 예비 시모가 알고 봤더니 제가 어릴 때 버리고 떠나서 이 모든 불행을 만든 친엄마였다니. 거짓말 같게도 이 모든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복동생과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것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 다음 날 친엄마는 다시 찾아와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제발 부탁한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못 간다며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파토내야 되냐고 그냥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살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고 따지니 어차피 밝혀지면 법적으로도 저희는 부부가 될 수 없다며 다 자기의 죄라고 평생 사죄할 테니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회사도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제 박복한 인생에 비행기 한 번 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첫 해외여행이 신혼여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많은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문제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친구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 데려갔던 것에 어린 마음에 홀랑 넘어간 것도 있지만 남편은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도 좋았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제 또래처럼 젊어 보이기도 했고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뱃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을 가진 남자였어요. 연애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었지만 제 기준으로는 연애 기간이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없지 않아 조금은 고민을 했지만 집에서도 멀끔하고 돈 잘 버는 능력 좋은 남편을 싫어하진 않았기에 연애 1년 만에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이 늦둥이라 시아버님의 노안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결혼하는 건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더 서두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자 남편은 저에게 직장을 다니지 말라며 자기 혼자서도 저 하나 먹여 살릴 자신도 있고 어차피 직장은 취업한다고 해도 당신이 임신하는 순간 직장을 쉽게 다니기가 어렵지 않겠냐며 조언하듯이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유로 구직 활동도 포기했고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살다가 임신했죠. 그 뒤로는 여느 전업주부처럼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내조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새벽 5시 반만 되면 아침 일찍 기상하여 집안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나갔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랑 같이 헬스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집안에서 간단한 운동 기구들을 구매하고는 요가와 운동을 항상 같이 했었죠. 제가 남편에게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저랑 아들 먹여 살리려면 체력이 일단 튼튼하게 받쳐줘야 한다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만 하고 사는 남편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에게 자상한 남자이면서도 항상 자신을 관리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렇게 7년 동안 무탈하게 잘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첫째를 낳고 3년 뒤 둘째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남편 벌이도 자리를 잡아 모든 게 완벽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생활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더군요. 매일같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던 남편이 점점 일 문제로 거래처 사장을 만난다는 이유로 새벽이 지나서야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던 생활 패턴들도 모두 깨지게 되더군요. 이전에도 한 번씩은 거래처 사장들이랑 한잔 했다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먹고 늦은 적이 있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남편이 술 먹고 늦는다는 말을 하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생겼죠. 그렇게 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남편이 걱정되었고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면 안 받다가도 겨우 전화 받아서 말하기를 술 먹고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니 나중에는 짜증까지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가 바깥일에 대해서 뭘 아냐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라며 비아냥거리는 남편은 제가 여태까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리가 있나요? 그 뒤로는 어느새부터인가 서로가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고 그럴 무렵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밖으로 따로 불러내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만나자고 말한 집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자 남편은 웬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이뻐 보였던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에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제가 바닥에 널브러지자 남편은 저에게 싸늘한 눈길로 쪽팔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앉으라며 재촉을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고 한 걸음에 불이 나게 달려와 부축해줄 남자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제가 몸을 가누며 그 자리에 앉자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보다시피 난 너한테 이제 너무 질렸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보다도 한참이나 어려 보이던 그 여자. 저는 남편에게 저 여자는 도대체 몇 살이냐고 묻자 남편보다 13살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결혼 전 제 나이의 여자와 만나고 있던 남편을 보니 마치 제가 나이를 먹어서 버린 것만 같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자기를 좀 놓아달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 대신 양육비니 뭐니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던 남편에게 저는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더욱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우리 애들 절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뺨이라도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평생을 일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던 여자가 아이 둘만 남겨진 채로 버려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저 남편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소송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고 당신은 내가 준다고 하는 돈보다 못 받을 거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라는 말에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그 뒤로 그런 저를 대신해서 저희 부모님이 대신 싸워도 보고 했지만 법적으로 붙어봐야 남편을 구속할 힘도 돈을 더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이만큼이나 주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들 둘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차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사까지 정리를 하고 상간녀와 같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저는 원망할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득한 자격증들이 있어서 경력은 없었지만 남 밑에서 3년 정도 보조로 일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여자이고 경력도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제가 성과 낸 것에 비해 10분의 1도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악덕 사장은 오히려 저에게 나이 먹은 아줌마 채용해주는 데가 어디 그리 많은 줄 아냐며 처음 당시에는 진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조리함도 참고 견뎠는데 퇴사할 때는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참 긴 싸움들이 있었죠. 제가 딴 자격증이 전문직 업종이다 보니 이를 배운 3년 이후에는 제 명의로 사무실도 개업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드라마같이 엄청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저희 두 아들 밥 굶지 않고 살기는 할 수 있었죠. 그동안 접근하는 남자들도 없진 않았지만 제 한몫 건사하기 힘들고 아들 둘이 너무 어색해할 것 같아서 잠시는 만났지만 깊은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며 사는 게 어느덧 10년이 지나니 익숙해져 갔고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되어 어느덧 수능까지 치러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부럽지 않았던 것은 저희 아들 둘 다 홀엄마 밑에서 크면서 나쁜 길로 나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 소재 인기도 높은 대학교에 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수백씩 써가면서 과외 한번 해줄 수도 없었고 오로지 제가 일에 찌들어 사느라고 어릴 때부터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이 엄마 힘든 거 나중에 호강시켜 드리겠다며 독하게 공부하더니 명문대학 합격증을 들고 온 큰아들, 둘째 아들 역시 의사가 꿈이라던 고등학생이던 무렵 남편과 헤어진 지 14년 만에 남편이 저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손님인 줄 알고 찾아왔던 한 남자가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처음에 저는 못 알아봤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던 그 남자는 어디 노숙자 마냥 다 낡은 추리닝에 공장 작업복 같은 잠바를 걸치고 나타나서는 저에게 그동안 잘 있었냐고 묻는데 당연히 처음에 못 알아볼 수밖에요. 그런데 초면에 저와 엄청 친한 사람처럼 말하는 그 말투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순간 입이 벌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분노하며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보니 횟수로는 14년이나 되었는데 왜 날 찾아왔냐며 상간녀가 또 나이 먹고 아줌마 나이쯤 되니까 나처럼 질려서 버렸냐고 제가 매섭게 말을 하니 남편은 실은 주고 싶은 게 있다며 슬프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민 통장에는 무려 3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을 하니 남편은 힘들게 입을 열더군요. 사실 14년 전에 당신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감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재차 무슨 소리냐는 말에 그때 같이 회사를 운영하던 공동대표가 사기를 쳤는데 자기는 그게 사기인 줄도 모르고 처음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모았고 그 금액이 2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나중에서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들어간 돈들도 많았고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계속 가담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일부러 대역을 찾아서 상간녀가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고 재산 분할을 해서 당신과 일부러 이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며 그땐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는 방법밖에는 안 떠올랐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에 지금도 아내는 저밖에 없었다고 그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며 계속 연달아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뒤에 결국 사기건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은 실형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돈은 동업자가 들고 나갔던 상태였고 결국 그 사람도 남편이 3년째 옥살이 중에 잡혀서 돈은 대부분 회수가 되었지만 감옥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모범수로 마치고 나와서는 그때 차마 저희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노가다와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최근에 주식 장이 좋아져서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해서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사정을 듣고 말하기를 그래서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냐고 이러면 당신이 용서될 것 같냐고 사기치다 감옥이나 간 주제에 지금 나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이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건 아니고 그저 당신 혼자서 힘들게 아이 둘이나 키웠고 이제 둘 다 대학생이 다 되어가니 그만큼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더 많이 들지 않겠냐며 그동안 정말 혼자 키운다고 얼추 들어간 돈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들고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다며 그저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참으로 씁쓸해지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다 큰 저희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게 된 두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돈만 받으시라고 혼자서 힘들게 저희 키워준 양육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해주던 큰아들. 결국 그날 이후로 간간히 남편은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대신 14년 만에 만나는 아빠가 그렇게 싫지는 않은지 연락도 자주 하고 한 번씩 저에게 허락을 받고 아빠 만나서 식사도 하고 봅니다. 남편은 내심 다시 합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겁이 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남들의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니까요. 돈 쪽으로는 이미 다 갚아서 채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돈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그때 없으면 엄청난 손실도 발생하게 되고 좋게 끝나기를 망정이지 다시 또 저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저 혹시나 아이들이 나쁜 걸 배우게 될까 봐 겁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남자와 다시 살았을 때 과연 예전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40대 중반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사실 승진 서열에서 두 번이나 밀리다 보니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진 거였죠. 다른 슈퍼우먼처럼 직장 일도 육아도 완벽히 해내려고 맘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퇴사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한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침마다 출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촤라락 달려온 나를 위한 포상과 내 인생의 휴식기를 두자는 의미에서 퇴사했었습니다. 퇴사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똥 묻은 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아침거리 챙겨주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헐레벌떡 주차장에 뛰어나가면서 오늘은 제발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로 파란 불이길 바라면서 마음 졸이기 등 지각하지 않으려고 회사에 도착하고서도 달려서 출근 체크하기, 화장하기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늘어져서 아침 TV도 시청하면서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었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세상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늘 사람들 속에 치여 산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 집에만 콕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14kg나 체중이 증가했는데 멍청한 저만 몰랐더라고요. 제가 펑퍼짐한 아줌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퇴사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 추도일이었어요. 퇴사 후로 처음 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얼굴이 엄청 좋아 보이네. 건강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 하길래 말 그대로 얼굴에 혈색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따라오는 남편을 볼 때는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남편 살이 빠졌는데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우리 형님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아니 동서는 집에 있으면서 내 동생 밥 안 차려주나?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였어요. 마침 시어머니도 밖으로 나오시는데 형님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도 남편 보고 살이 너무 빠졌다고 하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말씀도 참 제가 설마 하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겠어요? 주영 아빠는 워낙 살이 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남이 들으면 마누라가 밥 안 먹여서 살이 빠진 줄 알겠네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네 색시는 이렇게 달덩이 같은데 너는 이게 뭐냐 삐쩍 말라갖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님 말씀에 속으로 빈정상했지만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다음엔 손아래 시누이가 밖으로 나오더니 기름을 붓네요. 올케 언니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졌어? 완전 보기 좋네. 회사 안 다니니까 편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오빠는 왜 저렇게 말랐어? 오늘 온 김에 몸보심 좀 해야지.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몸으로 되겠어? 하면서 형님, 시어머니, 손아래 시누이가 계속해서 남편 너무 말랐다고 하며 혀까지 차면서 속상해하는데 가만 보니 저 들으라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덧붙이신 말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들은 장가가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네 어쩌네 한다는데 주영 애비는 갈수록 살이 빠지니 왜 그런 거니 주영 엄마야. 근데 친정엄마는 사위 보약해 먹이자고 않으시더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 보약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들은 사위 고생한다고 원래 논이라 보약이다 뭐 다 해먹인다는데 뭐 해먹여야 된다고 안 하시니? 이젠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등골 빠지게 생겼다. 라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계속 잔소리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손아래 시누이가 손이 시누이한테 언니, 새언니 혼자만 살이 찌면 어느 시어머니가 새언니만 살쪘다고 뭐라고 안 하겠어? 했습니다. 완전 열받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한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요새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남편이 살 빠지는 게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뭣해서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밥 먹인다고 했어요. 애들도 잘 먹고 주영이 아빠도 해준 밥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 뒷목 잡고 넘어지겠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주영이 아비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하니까 우리 아들 토실토실 했는데 우리 아들만 삐쩍 말랐잖아. 속상해 죽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아래 시누이가 저보고 도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니까 엄청 편한가 보다고 건강해서 보기 좋네라고 또다시 빈정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인 형님한테는 언니는 살 좀 빼. 언니가 살찌면 욕을 더 먹어도 싸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내가 살이 찌고 집에서 놀고 앉아 있어서 불만인 거예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요. 내가 주영 아빠 밥을 굶겼어요? 손발이 없어요? 밥을 떠먹여주게?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주영이 아빠보다 밥 잘 처먹고 일 안 해서 놀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수영장, 헬스, 요가에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해서 꼭 살 빼가지고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남편한테 애들 잘 챙기라고 하고 휑하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추도식이고 뭐고 완전 열불나서 잠깐이라도 한 공간이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아버지 추도식인데 뭐 어쨌다고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성질이 나서 그랬습니다. 왜 네가 살 빠진 걸 네 탓 안 하고 내 탓을 하니? 사실 네가 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살찐 게 꼴 보기 싫어서 투덜댄 거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고 날씬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살찌고 볼품 없어지니까 온 식구가 떼거지로 난리냐? 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서 찾아뵈러 온다고 큰 소리 쳤으니 저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더니 13kg나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로 체중이 많이 증가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회사 그만둔 것도 얄미운데 돼지 같은 몰골로 나타났으니 완전 우습게 본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청 자존심 상해서 굳은 결심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수영장 등록하고 요가하고 줌바 댄스도 갔습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 있는 시간 줄여가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닥달하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 바로 부동산 실무교육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추도식도 치르지 않고 성질내고 나가버린 후 시집 식구들이 따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살을 빼서 찾아뵙겠다고 큰소리치고 나간 터라 1년에 한 번도 시어머니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괘씸죄 걸려서 화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 뒤로부터 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2년을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펑퍼짐한 아줌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예전에 가벼워진 몸으로 자격증을 하나 들고 있으니 무척 뿌듯합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서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이 찌진 않았지만 근육이 많이 생겨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애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폭발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머리 조아리자고 했어요. 남편을 시켜서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도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통삼겹으로 준비해봤어요.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는 세상에 별일을 다 보겠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2년 동안 남보듯 하면서 오지도 않던 애가 뭔 일이라니? 하며 놀리곤 했다네요. 2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첫마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드렸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 고쳐먹고 해서 다시 날씬해졌다고 빈 그릇 돌면서 자랑했더니 시어머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시며 너 엄청 이뻐졌다 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영이 아빠 살찌는 건 실패했어도 근육 지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불효 며느리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교 섞어 말씀드렸더니 살보다 근육이지 하시면서 잘했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셔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자랑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땄다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뒤늦게 시댁에 온 형님도 날씬하고 더 예뻐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 어렵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합격했으니 축하 파티 하자고 하셔서 그 옛날 일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씨도 머쓱해하면서 올케 언니 미안했다며 다시는 버르장머리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뭐 덕분에 살도 잘 빼고 자극도 받고 했으니 서로서로 용서하자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착한 올케나 며느리는 못 되니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살자고 하면서 고깃쌈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면서 계속 싸줬더니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아가씨가 나서서 서로 저에게 고깃쌈 싸주면서 올케도 먹으라고 난리네요. 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먹고 어떻게든 지영이 아빠를 살찌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더니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네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가니 정말 가족같이 편해졌습니다. 올케 형님도 저처럼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졌다고 당장 수영장 등록한다고 하시네요. 형님께 화이팅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과하신 우리네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어머니께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 이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먹기도 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